최근 고덕 1지구에서 연번 부여 신청을 해서 제가 이쪽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고덕 1지구에서 연번 부여 신청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예전부터 동의서 진구 작업을 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재개발로 가기 위한 동의서가 약간씩 부족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는데요. 최근 다시 연번을 신청하면서 이 재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덕 1지구에 대해서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주변 분위기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비교되는 블록이 고덕 2-2지구 바로 옆에 있는 블록입니다. 상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업무 지구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을 똑같이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센터공원역이라는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우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9호선 센터공원역이 고덕 2-2지구에 생기게 되면 상권이 형성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고덕 2-2지구는 사실상 블록이 조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의 니즈를 원하는 이런 투자자분들께서는 고덕 2-2지구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바로 옆에 고덕 1지구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한 900명 정도 되고요. 건립 예정 세대 수는 한 2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에 준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깨를 맞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이들 가격들이 평당 1억에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덕 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시세 수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덕 1구역,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유해시설도 없고요. 학군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보면 고덕역 바로 앞에 학원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학군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는데 학군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착 기간이 깁니다. 정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전월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전월세 수요가 매매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명의 인원이 상주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직주 근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 이들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격 상승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9호선 센터공원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는 바로 코 앞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도의 장점이지만 10분 내외에서 센터공원역이라든지 고덕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GTX D 노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고덕역 쪽으로 생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GTX D 노선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 수요의 접근성을 가깝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접근성에 대해서 보다 편의성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GTX D 노선은 고덕역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서 재개발에 대한 추진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개발에는 보통 상가 입주민 분들이나 단독 다가구를 가지신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명확히 가지고 이 사업을 접근하면 보다 수월하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가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평형 구성에 있어서 다소 작은 평형을 배치를 함으로써 상가를 가진 입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의 권리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단독, 다가구 이런 큰 대지를 소유한 분들이 반대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평형 구성을 크게 한다든지 1+1에 대한 혜택을 크게 줌으로써 이 반대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추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덕 일지구는 굉장히 노후된 블록이기 때문에 신축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신축들 역시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꽤 괜찮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6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물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대감을 얻고 재개발에 대한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는 고덕 1구역이기 때문에 투자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덕 1지구에 제가 가진 물건 역시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속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고덕 1구역 매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대지 지분 역시도 괜찮습니다. 투자금은 한 3억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박소장 TV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의 주소는 하단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투자의 올바른 길로 가는 길, 투자의 빠른 길로 가는 길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